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편지의 비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언제 찾아와도 늦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90이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만나실 주인공은 윤희 할머니입니다. 올해 85. 평생을 혼자 살아오셨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닫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옆집에는 민호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어요. 32, 아직 총각입니다. 그는 할머니 집의 집주인이기도 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세월만큼이나 깊고 오해만큼이나 아픈 그런 골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 상처와 오해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가끔은 그 사랑이 늦게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윤희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집, 다친 마음. 새벽 5시. 윤희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침대 옆 탁자 위 10년 전부터 멈춰선 시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게 때로는 더 편했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요. 허리도 뻣뻣하고요. 하지만 이런 아픔들에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40년을 넘게 혼자 살다 보니 아픔도 외로움도 다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바닥을 삐걱거리게 합니다. 낡은 마루판들이 할머니의 무게를 견뎌내느라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혼잣말이 늘어났어요. 가끔은 자신의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찻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져요. 할머니에게는 이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습니다.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엽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어와요. 옆집을 슬쩍 바라봅니다. 민호의 집이죠. 아직 불이 꺼져 있어요. 젊은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요. 참, 요새 젊은 것들은 말끝을 흐립니다. 사실 민호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걸까요? 1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눈 적이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소파에 앉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샀던 소파예요. 벌써 40년이 넘었죠. 가죽이 곡곡 갈라져 있고 스펀지도 푹 꺼져 있어요. 하지만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책장을 바라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예전에는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야겠네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아하던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마음의 벽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그랬어요. 책도 음악도 심지어 맛있는 음식도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요. 아니지, 정확히는 그 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시작된 건 벌써 오래전 일이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무관심과 일에만 빠져있는 모습과 가족보다 친구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던 그런 모습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식게 만들었어요. 결국 마지막 10년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남남으로 살았죠.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할머니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무서웠지만요. 나는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 버린 걸까? 언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더 쉬워진 걸까? 창밖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길고양이예요. 가끔 할머니 집 마당에 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곤 하죠. 할머니는 그 고양이마저 귀찮아해요. 쫓아내려다가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쫓아낼 힘도 챙겨줄 마음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머니도 모르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걸요. 혹시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나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나 그런 무거운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윤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40년 넘게 그런 감정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다친 마음도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윤희의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작은 균열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 균열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빛이 스며들어올 거랍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28배 민호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아직 서툴렀습니다. 회사원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오래된 한옥을 임대했습니다. 을지로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세월의 흔적이 깊이 밴 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그날 아침 민호는 윤희 할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 평상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고 계셨지요. 아, 그래, 젊은 사람이 이 낡은 집에 들어온다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 정말 아름답네요.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낡은 기와 색이 바랜 대청마루, 삐걱거리는 문짝들. 모든 것이 시간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니, 이 늙은 집을.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민호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실까요? 아침 일찍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벽지를 뜯는 소리, 바스락 바스락. 오래된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마루판을 들어올리니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춥니다. 이 집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민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벽 속에서 나오는 오래된 신문지 조각들. 1960년대, 1970년대. 시간의 조각들이었지요. 점심때가 되자 윤희 할머니가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고생이 많네, 젊은이. 감사합니다, 할머니.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오후 늦게 안방 벽을 헐던 민호는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벽 속 깊숙한 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뭐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벽돌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갔지요. 그리고 만져졌습니다. 종이의 감촉이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봉투. 그 위에 또렷한 글씨로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윤희.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윤희 할머니의 편지였을까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오래된 먹물의 냄새, 시간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편지를 열어봐도 될까요? 아니면 할머니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까요? 햇빛이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리모델링은 잠시 멈춘 채 민호는 편지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마저 멈춘 듯 했지요. 오래된 집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벽 속의 마루 밑에 기와 사이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스며 있지요. 그리고 그날 민호가 발견한 편지는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윤희 할머니의 과거와 민호의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지요.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속에서 느꼈던 묘한 감정들, 시간의 무게와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던 순간들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윤희 할머니가 그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잊고 있던 기억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지요.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민호의 손에 들려진 낡은 편지 봉투. 그 순간 윤희 할머니의 시선이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이거 혹시 할아버지께서 보낸 편지일까요? 민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 봉투 위에 적힌 그 글씨. 비록 세월에 바래고 먼지가 앉았지만 그 정성스러운 글씨체를 잊을 수 있을까요?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글씨는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법이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아드는 그 손이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듯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윤희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편지 봉투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것을 다시 발견했을 때 그 떨림,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 순간을 말이에요. 윤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오래된 종이가 내는 그 특별한 소리. 그리고 편지에서 나는 희미한 향기. 세월의 냄새였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씨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랑하는 윤희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전쟁터로 떠나는 내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만집니다. 윤희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마치 남편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윤희야,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그 작은 집에서 함께 늙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야만 하겠습니다. 편지를 읽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디 원망하지 말아달라. 내가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잠시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순간 윤희 할머니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볼까요? 50년 전 그날, 남편이 떠나던 그 아침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안개가 자욱했던 새벽, 마당에 서서 짐을 정리하던 남편의 뒷모습. 그때 윤희는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그때의 윤희는 너무 어렸죠. 화만 냈었어요. 왜 나를 두고 가는 거예요? 정말 가야만 하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묵묵히 길을 떠날 뿐이었어요. 그 이별이 평생의 원망으로 굳어버린 거였습니다. 아니야, 윤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날 버린 거야. 정말로 사랑했다면 편지라도 보냈을 텐데. 하지만 손에 들린 편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보내졌다고. 다만 전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원망과 섭섭함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늦게 전해진 진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오해로 쌓인 마음의 벽이 한 장의 편지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진실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놓거든요. 정말일까?
할머니의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편지 속 글씨들이 눈물로 번져 보였지만 그 진심만은 선명했어요. 50년 전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할머니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에는 말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큰 힘이 되는 법이니까요. 윤희 할머니의 다친 마음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겠죠. 하지만 편지 속 그 정성스러운 글씨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사랑한다고, 똑똑똑 미안하다고, 똑똑똑 용서해달라고. 그 소리가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윤희 할머니는 이 편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5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윤희 할머니의 손끝이 편지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한 줄, 그 한 문장 앞에서 말이죠.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다. 할머니는 이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보기도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가 언제 쓰여진 것인지를요. 편지지 한 구석에 적힌 날짜 1951년 1월 15일. 그날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해온 날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윤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내렸죠. 오래된 잉크가 살짝 번지면서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70년 전 그 추운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전쟁터는 춥고 어두웠을 거예요. 그 사람도 이런 바람을 맞으며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썼을 테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할머니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 한마디. 7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원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함께 떠올려 보실까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편지 한 통 보내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편 배달부들마저 총알을 피해 다녀야 했고 편지 보따리를 든 채로 숨을 거두는 이들도 많았죠. 윤희 할머니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편지가 왜 자신에게 닿지 못했는지를요. 편지 뒷면에 적힌 짧은 기록을 보니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뒤늦게 알게 된 진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그때 느꼈던 후회와 안도, 그 교차하는 감정은 윤희 할머니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편지를 펼쳐들었죠. 이번에는 더 이상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당신만은 웃으며 살아주세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70년 동안 기다렸던 말들이 이제야 윤희 할머니의 귀에 닿았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도착한 것이죠. 편지는 제때 닿지 못했지만 결국 진심은 도착했습니다. 닫혀있던 윤희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눈물이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윤희 할머니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온 눈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윤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로 똑똑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먹물이 번져나가듯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야? 윤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50년을 기다린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혼자서 삼켜야 했던 모든 아픔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말하지 않고 그저 거기 있어 주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포근히 감쌌어요. 윤희의 울음소리와 함께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윤희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다시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마음만은 선명했어요. 사랑하는 윤희야, 미안하다. 늘 고마웠다. 그 한 줄 한 줄이 이제는 달리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랑은 늦어도 사랑입니다. 그 말이 윤희의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께서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울림을 주었어요. 이 편지 한 장 한 장에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야 보여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아픔이 어느 순간 눈물과 함께 흘러나간 적 말입니다. 그 순간에 윤희가 바로 그랬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속삭였어요.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눈물 속에서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건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민호야, 윤희가 말했어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었어.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용서는 미움보다 더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쌓였던 벽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는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늦게 온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어요. 기다림의 끝에 찾아온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윤희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편지는 늦게 도착했지만 그 사랑은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눈물과 함께 흘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이지요. 이제 윤희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편지 속에서 찾은 사랑과 함께 그녀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올 것 같아요. 이른 아침 윤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웠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겁게 짓누르던 그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창틀, 시든 화분들, 한 구석에 쌓여만 가는 신문들. 이제 정리해야겠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장 먼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스르르륵. 창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춤추는 햇살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도 환해졌어요. 아, 이렇게 밝았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닫아둔 마음의 창을 다시 열었을 때의 그 느낌을요. 할머니는 하나씩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시든 화분의 마른 잎들을 떼어내고 새로운 물을 주었어요. 쌓인 신문들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실 한 구석에 있던 오래된 시계가 눈에 띄었어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준 그 시계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멈춰 서 있던 시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태엽을 돌려보았어요. 째깍 하나, 째깍 둘. 놀랍게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어머, 민호야, 일찍 왔구나. 할머니,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민호는 환해진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밝아지셨어요. 마치 햇살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단다. 무엇을요? 미움으로 하루를 채우면 그 하루는 참 무겁구나. 하지만 사랑으로 하루를 채우면 그 하루는 참 가볍더라. 민호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편안해지셨죠? 그래, 이제야 살 것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할머니를 자유롭게 해주셨네요. 그렇단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사랑해 주었구나. 할머니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40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을 녹여버렸어요. 혹시 여러분도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새 하루를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홀가분함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용서 하나, 작은 이해 하나,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윤희 할머니처럼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듯이요. 그 순간 삶은 다시 우리에게 미소 지어줍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지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사랑은 때로 늦게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마음을 치유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그 사랑은 제때 우리 마음에 도착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나요?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그 상처를 놓아버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윤희 할머니가 그랬듯이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평화로운 오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요. 편지는 늦게 도착했지만 그 사랑은 제때 우리 마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희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째깍 째깍 째깍. 새로운 시간의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